425페이지 분양공고 목차만 보세요. 목차만. 분양공고 하고요. 다음 페이지 분양신청. 분양공고 후에 이제 분양신청. 물론 분양신청 기간이라든가 120일 이내에 분양공고해라. 분양신청 기간은 30일, 60일 이내이다.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렵고요. 그냥 무시하시고 전체 흐름만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은 427페이지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하는 말 있죠. 이제 분양신청 안 한 사람들. 그러니까 환지에서는 환지 부정한 사람도 일반적인 원래 절차는 환지 처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여기서는 미리 현금을 청산을 해야 돼요. 미리. 그래서 분양신청하지 않은 사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언제요? 인가고시 다음날 며칠? 90일 내에 다음에 분양신청하지 않은 사람. 분양신청했다. 분양신청 기간에 철회한 사람. 철회한 사람도 분양신청 안 한 사람이죠. 어차피 똑같아요. 그리고 분양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분양신청할 수 없는 자 하는 말들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분양신청할 수 없는 자는 나중에 공부하다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어차피 공통적인 것은 새로 입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에서 만약에 투기 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한다 했을 때는 여기서 분양신청한 사람은요. 다 그 가족들은 다른 곳에서 재건축 사업할 때 분양신청 자격이 없어요. 5년 동안. 그래서 분양신청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말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분양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하는 사람은 환지에서도 과소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부정하듯이 여기서도 분양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이따가 공부하겠는데 여기서 주택을 3개 가졌다. 그래도요. 하나밖에 안 주는 게 원칙입니다. 하나. 그런 것도 이제 분양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현금으로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산. 언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거 절차를 말씀드리고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절차.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양공고 후 분양신청 받아요.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뭘 작성하죠?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가격 나한테 평가됐죠. 그리고 나서 철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철거. 사업시행계획이 있다고 해서 다짜고 철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얼마 평가되었는가 그리고 비워주고 철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 이렇게 되는데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분양신청 안 한 사람들에게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 돼요. 손실보상 협의라고 그리고 이제 협의가 만약에 되면 협의한 것을 지급하면 돼요. 근데 협의가 안 됐다. 이 사람은 이제 사업시행자는 한 3억 평가되는데 이 사람은 4억 달러 한다든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전에 재건축 사업이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때는 분양신청 안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혹시 차액이 5천만 원, 1억 나도 그냥 줘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1억씩만 차이 나도 100명이면 100억입니다. 그게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이런 차액을 조정하는 절차, 전에는 별로 그런 절차가 의미가 필요가 없었어요. 알아서 그냥 하면 다 해결됐어. 근데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90일 내 전에는 현금을 청산해야 된다 그랬어요. 전에는. 근데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90일 내에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 90일 종료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매도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협의가 안 되면. 그 1억 109기에서. 어려우니까 소송을 해서 그 부담을 지우라는 겁니다. 맞죠? 1번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다음의 자에게 현금을 청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래. 지금 이제 청산하면 더 좋겠지만 청산 안 해도 돼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 협의. 그리고 그 밑에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90일 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내에 수용 재결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수용 재결 신청은 그러니까 수용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서 나왔는데 무시하시고 일반적인 경우는 매도죠.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지 부정은 저 사업 종료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여기는 어때요? 관리처분계획 앞에 손실보상 협의까지만 한번 좀 볼게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언제요? 다음 날 며칠 내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 있어요? 떠나간 사람이요? 떠나간다고.
또나 관다구. 분양 신청 안 했으니까 떠나 관다구. 관리처분 다음날 90일.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해야 된다는 것까지 아셔야 돼요. 왜냐면 전에 청산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된다. 떠나 관다구. 다음 페이지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과 인과 428페이지. 관리처분 계획 수립 인가는요. 관리처분 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서 시장 군수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분양과 관련 내용들이 다 있어요. 1번, 2번은 줄 걸 필요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 분양 설계, 분양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하는 것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분양 대상자의 3번, 분양 예정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뭐예요? 5번에 있는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 그리고 분양 대상자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하는 것들이 있겠죠. 5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이렇게만 보세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기억도 안 나요 또. 그 다음에 8번 있어요. 8번. 어디겠죠? 7번. 7번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이것도 역시 같이 포함해서 청산해야 되는 거니까. 세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역시 다 청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6번에 정비사업비 이렇게 딱 된 게 아니라 정비사업비의 추정액 이걸로 끝난 거 아니죠. 조합원의 뭐요? 조합원의 분담 규모 얼마씩 될 것인가. 그러니까 권리관계에 관한 것들이 다 여기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분양하지 않고 나머지를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보류지. 4번에 있네요. 보류지 명세와 추산액 했는데 보류지 명세 하는 말이 이제 시험에서 직접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보류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일반 분양분, 임대주택 이런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사업시행 계획이 아니고 관리처분 계획.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사업시행 계획이 있습니까? 관리처분 계획이 있습니까? 임대주택 건설 계획. 그건 사업시행 계획이 있어요. 임대주택이 몇 개가 있는가 하는 그 임대주택 가격은 얼마인가 이것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고 건설 계획하는 것은 사업시행 계획이고. 그래서 430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리처분의 방법이에요. 여기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도 이거 개선 사업도 관리처분 방식 할 수 있죠. 그죠? 정수환관 있죠? 이 두 가지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신청 자격은요. 누구한테 건축물을 배분하느냐면 건축물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합니다. 지상권자에게 배분 안 해요. 건축물요. 지상권자에게.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거기에 내용에 430페이지 파란색 안에 동그라미 1번에서 3번이네. 3번. 430페이지 3번.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하는 말 있죠?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을 하는데 누구를 제외한다는 말 있잖아요. 지상권자를 제외한다. 무슨 사업 말하는 거예요? 맨 위로 올라가면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물론 어차피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배분할 것 하는 말에 괄호에 지상권자를 제외할 것 하는 말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니까. 네, 재개발 사업 어쨌든 이 세 가지 모든 사업이 누구한테는 건축물을 배분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지상권자. 지상권자는 본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지상권자를 제외한다 하는 거 보시고 432페이지 이제 432페이지 1, 2, 3, 4 하는 것들은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그냥 한 번씩 여러분들 읽어봐도 되고 저랑 같이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환지 방식에서 공부한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6번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 몇 개를 줘요? 하나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이나 1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몇 개를 줘요? 1개 1주택만 공급한다. 한 명에게는 1개 공유할 때도 1개 줍니다. 1개. 근데 이것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동그라미 1. 다음에 해당할 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공적인 성격이 있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재산적인 성격을 보호를 많이 안 해줘요. 근데 재건축 사업은 지원도 좀 안
안 하는 대신에 간섭도 좀 안 하고 이건 재산권의 사적인 재산권의 영역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서 아파트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이러는데 그거에 대한 일정한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으면 안 돼요?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나중에 그냥 시험에 맞는 말 나와요. 어디에 있지 않을 때? 과밀 억제권역에 있지 아니할 때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괄호에 무슨 말 있죠? 어디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그 내용을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는데 과밀억제권역 이건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말씀드린 적 있었죠? 그곳에서는 하나밖에 안 줘요. 죄송합니다. 그곳에서는 그곳이 아닐 때는 가진 주택 수만큼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숙사나 숙소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 개선사업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것은 사적인 재산권을 보장하겠다는 것보다 숙소 근로자들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주거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가진 주택 수만큼 공고할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 등의 경우에는 가진 주택 수만큼 공급하더라도 누군 개인이 무슨 정비사업의 이익을 독과점한다 볼 수 없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도 가진 것만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란 3번 종전의 권리가액이나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있죠. 종전가액 그 권리가액이나 또는 종전에 거주하고 있었던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어요. 2주택. 그 뒤는 보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 이건 몇 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어요? 몇 주택까지?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과밀 억제 권역이 있을 때 만약 강남에서 한다 할 때 3주택까지. 근데 그것이 어디면 안 돼요?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설명할게요. 정리를 하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다. 그럴 때 재건축 사업은 만약에 1인용 5주택 가진 거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주택 소유하고 있어요. 저 갑 할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5주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다. 양산 사업을 해요. 재건축 사업을. 그러면 가진 것만큼 줄 수가 있어요. 5주택을 다 재건축 사업에서. 그런데 그곳이 만약에 투기 과열지구다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닐 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다. 근데 과밀 억제 권역이 이제 과밀 억제 권역에서 사업을 한다. 수도권에서 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되면 몇 주택까지 이 사람한테 몇 주택까지? 3주택까지. 다만 여기도 무엇이면 안 돼요?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면 안 돼요. 여기다 이제 투기 과열지구 써볼게요.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몇 개 줘요? 한 주택. 원칙으로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하나, 세 개 가진 것만큼.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는 하나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밀 억제 권역이다. 그럼 몇 개 줘요? 투기 과열지구 아닐 때 세 개. 과밀 억제 권역도 아니다. 그러면 물론 이 앞에 있는 것들 아니어야 돼요. 투기도 아니고 과밀 억제 권역도 아니다. 그러면 가진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것들 이건 정리를 일단 해놓고 이거 제일 물어볼 가능성이 많고 헷갈리기 제일 헷갈리죠. 기숙사, 숙소나 기숙사만 쓸까요? 대표적으로 기숙사다 몇 개? 가진 것만큼. 국가다 몇 개? 가진 것만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평가됐죠? 이것이 10억이었어요. 그럼 새롭게 분양받는 여기 분양받는 건축물을 2개까지 줄 수 있어요. 이거 범위 내에서 6억짜리 하나, 3억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종전에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종전 주택의 전용 면적이 있겠죠. 만약 200제곱미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2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2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은 것은 60 이하이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건 보지 마시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 정도까지는 정리해서 기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432페이지 위에서부터 게요. 기억,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다. 가진 것만큼. 다음 페이지 4번. 과밀 억제 권역이다. 몇 개?
3개까지. 거기 좀 말이 잘못됐죠? 동그라미 4번. 433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에 과밀 억제권역의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 이랬는데 뭐 조사도 잘못됐죠? 그래서 뭐 말이 잘못되니까 다 잘못됐죠. 과밀 억제권역의 재건축 위치하지 아니한 지워버리고 433페이지 동그라미 4번 과밀 억제권역의 위치하지 아니하는데 말이 문장이 좀 잘못됐죠 벌써. 그 자체가 맞다 하더라도 문장이 잘못됐죠. 어색하죠 이상하게. 위치하지 아니한 지워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읽어봅니다. 과밀 억제권역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보유한 주택수 범위 내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기업과 동그라미 4번에 다 공통점이 뭐예요? 어디에 있으면 안 돼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주택만 공급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하고 이제 나머지 것들 다시 432페이지 니은 근로자 숙소 몇 개? 가진 것만큼. 국가나 지자체에게 가진 것만큼. 다음 페이지 종전 권리가액 범위 내에서 2주택. 종전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그 뒤는 볼 거 없지. 2주택 공급할 수 있다. 437페이지. 437페이지. 지금부터 진행된 절차 여기서 칠판 다 해드리고 교과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려울 거 없네요. 자, 관리처분계 이게 인가 고시하시면 그때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철거. 여기 내가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 평가 받고 철거해야 돼요. 철거한다. 근데 이것이 지금 노후불량 건축물이죠. 당장 허물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폐공가가 밀집되었을 때 범죄, 우범지대 할 가능성이 있다. 범죄 예방 대책 CCTV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미리 철거할 수 있는데 당연히 권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누구예요? 그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철거해야 됩니다. 아직 평가도 못 받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에 철거하고 이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전에도 이게 종전 토지, 종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철거할 수 있어요. 물론 시장군수도 거기서 허가를 해줘야 돼요.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시장군수 승인은 뭐 볼 필요 없고 그냥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는 그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하면 돼야 안 돼요.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용 못하는 게 원칙인데 또다시 사용을 못하는 것은 이 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못하도록 하는 거죠. 사업 시행에 방해를 안 주면 할 수 있겠네요. 언제 사업 시행에 방해를 안 주겠어요? 사업 시행자가 알겠죠? 사업 시행자 물어보면 돼요.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다 이걸 한꺼번에 다 철거하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죠. 그때 이제 나머지 있는 건축물 이런 것들은 또 노후불량 건축물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가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원칙. 자, 사업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 이후에 철거하는 겁니다. 근데 철거도 꼭 불가피할 때는 미리 할 수 있죠. 항상 뭐 불가피할 때 이럴 때는 가능할 수 있어요. 또 사업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용 수익하면 안 돼요. 근데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사업 시행자가 알겠죠.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하는 건. 자, 이렇게 해서 시공자가 선정하는 거 공부했고요. 시공자가 어디 갔어? 시공자가 이제 시공을 합니다. 공사 다 끝나면 준공 검사를 통해서 준공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준공 인가하면 시장 군수 등이 공사 완료 고시합니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공사 완료 고시. 공부에 이제 실어져요. 공사 완료 고시를 만약에 4월 10일 했다. 그러면 공사 완료 이게 뭐야 이거 아니죠? 공사 완료 고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이전시킨다고 했죠?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을 4월 10일 날 이제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있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거 법률 규정이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이제 소유권은 이전됩니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데 다만 이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 또 처분을 안 하더라도 권리관계를 이제 확정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체 없이 등기해야 돼요. 지체 없이 등기.
이때 소유권 이전하면서 청산금 여기 또 역시 청산금 결정하고 언제 확정되겠어요? 청산금이 당연히 이날 확정되겠죠. 관제에서 공부가 그대로요. 청산금은 이거 권리 행사를 몇 년간 해야 돼요?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인가 혹시 아세요? 5년. 공법상의 채권 소멸시효는 5년 그랬어요. 5년. 언제부터 5년이겠어요? 소유권 인정 고시일부터 아니면 소유권 인정 고시일 다음 날부터.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거거든요. 소유권 인정 고시일 다음 날 확정되니까 이때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인정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를 안 하면 청산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이제 행사를 못 합니다. 437페이지 8번 정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임차권자 등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이건 뭐 법이 약간 말들 중간 말 빼먹어서 그런데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 말하는 겁니다.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언제요? 사업 시행자 동의를 받은 때. 그리고 관다구 그랬어요? 관다구?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손실보상 협의해야 되죠? 손실보상에 관한 손실보상이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빨리 돈을 주고 철거해야 돼요. 이해관계 없으니까. 그러니까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철거 어디 철거죠?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후 건축물 철거. 그런데 철거도 불가피할 때는 미리 할 수 있었죠? 붕괴 우려 등이 있을 때 붕괴 등 거기 그 밑에 있네요. 철거 시기는 일본에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이런 것들은 자꾸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위로 두 줄 올라가면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시장군세 허가는 뭐 무시하시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엽적인 작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서 전체적인 흐름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관리처분 후에 철거 따라서 사용수익 못하는 게 원칙. 근데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시공보증 나볼까? 시공보증 어려운 거 아니니까. 조합이 정비사업을 해서 시장, 군수, 토지택공사 등이 아닌 자 438페이지 양괄호 9번. 시장, 군수나 토지택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했어요. 시공자로 선정하면 거기서 둘, 넷, 네 줄 내려가면 다섯 줄 내려가면 무엇을 제출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시공보증서를 제출해야 된다. 공사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그런 공사 비용을 만약에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이제 그만 못하게 됐어요. 시공자가 만약에 뭐 부도났다든가 이래가지고 공사를 못하면 그 공사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그 공사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시공보증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 내용 모르더라도 자 누구를 제외하는 그랬어요. 누가 아닌 자. 시장군수 또는 토지택공사 등이 아닌 자. 공부한 적 있죠? 공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 차례 있죠? 공공기관 시공보증서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나중에 100분의 30이라는 숫자만 나중에 추가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 정비사업 끝나면 준공인가 받아야 돼요. 준공인가 목차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공사 끝나면 시장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된다. 쭉 맨 밑에 내려오면 양괄호 3번에 준공인가 끝나고 나면 뭘 해요? 이제 공사가 끝났습니다. 고시해줘요. 공사 완료 고시 맨 밑에 있고 다음에 441페이지 소유권 이전 고시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자는 이전 고시가 있을 때가 아니고 이전 고시가 있는 때 틀리고 공사 완료 고시가 있는 때 사업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책이 잘못돼서 한번 바로 잡았습니다. 전체의 흐름은 준공업소 받고 공사완료 고시하고 공사완료 고시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하는 거고요.
그 밑에 양과로 2번에 통과란 2번. 언제 권리가 이전되죠? 언제 그렇죠. 소유권 인정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가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 등기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주택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해줘야 돼요. 442페이지 양과로 4번. 사업 시행자는 이전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긴급하게 진행된다 했죠. 환지는 조금 여유가 있었죠. 청산금 444페이지. 청산금 소멸시효 몇 년? 5년. 언제부터요?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언제 권리 행사할 수 있죠? 소유권 인정 고시 다음 날. 또 5년. 그렇습니다. 오늘 복습 문제 한번 보실까요? 1번. 정비사업 유형에 관한 연결이 잘못된 것은 1번.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곳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곳에서 정비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해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하고 보존하기 위한 것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재개발 사업. 상업적이나 공업적 하는 말로 하면 무슨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이죠. 정비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틀렸네요. 재건축 사업인데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죠. 여기 재건축 사업은 양호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 사업. 2번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알았죠? 군수가 있으면 안 되죠? 군수는 빠져야 되고요. 2번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맞죠? 얘는 3번 특별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군수까지 해야 됩니다.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5번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청장은 자기가 정비구역 지정을 직접 못하고 특광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죠. 5인 추진위원회. 도시개발법은 황야의 7인이고 여기는 5인 이상의 위원이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한다. 들렸죠?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이 그렇죠? 재개발 사업도 토지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일 때? 네, 20명 미만일 때. 다음 페이지. 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 공유에 속할 때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한다. 맞죠? 조합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해서 퇴임한 경우에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4번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신 날로부터 120일 내에 분양 신청자에게 통지를 하고요. 그리고 분양 대상인 대지나 건축물의 내용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분양 신청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고,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그 분양 신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새롭게 부여받게 되는 대지나 건축물이 균형 있게 배분되고 또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협의가 안 되면 그때부터 60일 내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5번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과 마찬가지예요. 도시개발법에서도 일정한 기준일 이후에 토지를 분할하거나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하거나 나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현금으로 청산하고 환지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세대의 2번 한 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1주택을 공급한다. 원칙 맞네요.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다. 그러면 소유한 것만큼. 과밀억제권역이다. 그럼 3주택 선택. 예.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다. 그러면요 1주택이죠. 그러니까 과밀억제권역이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틀렸죠? 이것이 아닌 과밀억제권역에서 그렇습니다. 문제 풀었고 지금 정비법은 절차도 또 물어보니까 절차 흐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한 15분만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비사업은 기본 방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방침은 누가 수립합니까? 국장.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은 또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 이것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수립은 시장까지 수립합니다. 군수는 수립을 하지 않는다. 시장 중에 대도시장은 자기가 결정하는데 대도시장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이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이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이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입안만 할 수 있죠. 입안해서 이렇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하게 되면 거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고시등을 보고 그에 대한 정비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간주를 합니다. 여기서 건곡물 토토토 쭉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면제되는 상황도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했는데 2년, 3년 동안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구청장은 해제를 이제 요청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정비사업을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서 여기는 아주 나쁜 곳, 여기는 나쁜 곳,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시장 군수가 사업을 하고 여기는 조합 그리고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5명 이상이 이제 구성이 돼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근데 이게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을 2년 동안 했을 때,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또 신청해야 하는데 설립 인가 신청을 2년 동안 또 하지 않았을 때, 조합이 설립되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3년 동안 하지 않았을 때는 정비구역 지정을 이제 해제를 해야 되고, 구청장은 마찬가지로 지정권이 없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이제 요청해야 된다. 이건 보셨고요. 숫자 2년, 3년 하기 있고. 지금 본 것처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사업을 하고요.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가 한다고 그냥 알아두시면 거의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닌 것도 있지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다 연결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 주관경 개선 사업은 사업 방식이 정수, 관 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동의 받을 필요 없고,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 3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합은 조합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4분. 여기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여기는 재건축 사업에서 정비구역 밖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구분 소유자하지만 그냥 머릿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별을 다 하는 건 어렵으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머릿수 4분의 3건, 재개발 사업은 토지 면적 2분의 1,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서 주택단지 밖에서는 토지 면적 3분의 1, 주택단지 안에서는 4분의 3, 그리고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 여기는 수환관 방식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3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토지 등 소유자가 이 재건축 사업에서는 또 달랐죠. 여기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또는이 아니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다 하는 거. 물론 다들 정비구역 안에 있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정비구역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 당연히 대상이 안 되겠죠. 전에는 왜냐하면 재건축 사업이 정비구역 아닌 곳에서도 시행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전에까지. 그래서 그게 좀 복잡했는데 지금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요. 토지 등 소유자 받고, 사업의 방식은 1번 사업은 이제 정수환관이고, 2번 사업은 환관, 3번 사업은 관리소원 방식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의 뭡니까? 시행자 종류. 이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 여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항상 천재지변 하려면 예외. 천재지변, 동의 받을 필요가 생략할 수 있죠? 또 조합이 하지 않고, 그냥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할 수 있어요. 토지택공사 등. 그래서, 그럴 때,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조합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천재지변 아니어도 토지 등 소유자 일정 수의 동의가 있으면 이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든 게 주민대표회. 주민대표회를 만들게 되면 주민대표회는 구성원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공자를 이렇게 추천할 수 있어요. 시공자 추천. 그러면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절차, 예외적인 절차가 아니라면 이제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결정합니다. 근데 사업 시행자가 결정할 때, 그때 시공자를 결정할 때는 정지 입찰 방식으로 해야 되고,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100명 이하이거나 여기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사업할 때는 정관이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을 하면 됩니다. 시공자를. 그리고 이 시공자와 앞으로 이제 이러한 그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받고 고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분양 절차를 통해서 관리 처분 인가와 고시 그리고 철거하고 시공을 하게 되는데 이 시공자와 철거 공사에 관한 계약을 포함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주택부 정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에요. 그것은 꼭 해야 된다. 이것이고 시공자 선정 완료해서 받고 이제 뭐 동의자수 산정하는 것은 자꾸 여러 차례에서 봤으니까 오늘 여기 복수해서 생략하고요. 자, 사업시행계획서는요. 관리처분계획서와 마찬가지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조합 여기 있네요. 조합을 만들 때 아까 추진위원회라든가 동의요건 받고 여기는 이제 총회가 있고 대의원회가 있고 임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총회 의견사항은 출석 조합원 과반수 결의로 의결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 그런데 조합원 과반수로 결의하는 것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리고 또 조합원 3분의 2 결의가 필요한 게 여기에서 만약에 경비를 100분의 10 이상 증액한다. 이럴 때는 조합원 3분의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대의원회는 조합원이 100명 이상일 때 대의원을 구성을 해야 되고 대의원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그런데 100명 이상일 때는 100명 이상이기만 하면 되고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하고 3 그랬는데요.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3명 이하 임기는 3년 이하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 경우 이제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조합받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건 각종 계획과 대책하는데 정비사업비 하는 게 있었죠. 이거 사업시행계획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조합원의 분담 규모 권리관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에는 이처럼 이 분담 규모 그리고 분양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더라. 분양 관련해서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공사 준공인가는 당연하고요. 완료 고시 후에 소유권 이전해야 됩니다. 어때 여기에 이제 그 소유권 이전하는 과정에서 또 청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본래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밖에 안 준다고 했죠. 그럼 나머지 권리 피해본 데에 대해서 청산금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게 되는 건축물과 대지의 가격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종전 가격, 분양받게 되는 가격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유권 이익 권리도 여기서 다 관리처분계획에서 평가를 하고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한 사람에게 하나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건축 사업은 개인의 재산권 그런 행사 영역이 행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건축에서는 1개, 3개 가진 것만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하나밖에 안 줍니다. 과밀 억제권역인데 추투기, 과열 지역 아니면 3개까지 줄 수 있고 재건축. 그리고 이제 투기도 아니고 과밀 억제권역도 아니면 가진 것만큼 줄 수가 있다. 가진 것만큼 줄 수 있는 것이 숙소나 기숙사도 있죠. 국가나 지자체도 있죠. 여기 있는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2주택 부여할 수 있다. 이거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 자격을 주는 것인데 토지 등 소유자 중에 재개발 사업과 개선 사업에서는 누구를 제외한다고 했죠? 누구는 분양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상권자. 지상권자는 여기서 분양 신청 자격이 원래 없는 거예요. 건축물을 분양할 때. 그리고 이제 물론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만 가진 사람, 건축만 가진 사람, 그리고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때 이 분양 신청하지 여기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관다고 그랬죠.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제 청산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럼 60일 내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손실보상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제 이런 그 절차 흐름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볼 때 여러분들 엄밀하게 하시려면 좀 귀찮지만 목차 한번 보시고 내용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